한글은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글자만으로는 의미를 알기 어렵다. 알기 쉽게 바꿔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유치한 표현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지켜야 한다는 한글 우월주의자들 때문에 한국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 이 발언은 대표적인 친일 매국자인 오선화 교수의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네티즌은 알파벳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노벨상이 많은 건가라며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선화의 전원 주장은 혐한 친일 매국 세력의 자체적인 주장이라기보단 일본 극우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집요한 한글 폄하의 역사의 근간에는 처음 한국어 교재를 본 일본의 학자의 시기와 질투, 부러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전혀 인정받지도 들어주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전생의 남자였다. 1500년 전에 조선의 건너가 그들에게 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조선인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만든 게 한글이다. 한글의 모태가 된 아이루 문자는 23만 년 전 UFO에서 내려온 문자에서 세계의 문자가 시작되었다. 그토록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자를 세종 한 사람이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한글을 만들어냈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 만일 한국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발표하면 위험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신대문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고대 글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 고대 문자, 신대문자를 세종대왕이 보고 베껴서 한글을 만들었다 주장하며 관련 유물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유물이 존재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물이 있다던 신궁의 유물 담당자는 저들이 주장하는 유물의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실제로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청동거울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실제 보물과 모양이 전혀 다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본 적이 없다. 신대문자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리고 일본 학계에서도 신대문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신대문자는 조선의 법문에서 모양을 변형한 것이고 에도시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대문자는 전부 다 고세의 위작이다. 신대문자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유물, 고서들은 실제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서도 언급조차 없고 심지어 그 어떤 기록에서도 에도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관련 기록이나 유물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계는 신대문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시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류가 시작되자 통역이 필요했고 그래서 언어 교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본의 조선어 교재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의 한글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본 일본 신국 사상가이자 학자인 하라다 아츠다네는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한글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문자도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는데 조선은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 결국 그는 한글을 베껴 만든 가짜 고대 문자인 신대문자를 비석에 새기고 몰래 산에 묻은 뒤 사람들과 놀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파내어 일본에 고대 문자가 있었다며 신대문자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일본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한글을 폄하하기 위해 한글의 제작 기원이 화장실 문고리라는 설을 퍼뜨립니다. 이 주장은 독일 학자에 의해서 처음 주장되었지만 일본이 이것을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프로파간다에 써먹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글의 기원은 더러운 화장실 문고리에서 파생된 글자이니 조선의 글자는 천하고 일본어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오랜 세월 한국인들에게 주입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 전연필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기원이 밝혀지면서 한글은 화장실 문고리가 아닌
백성을 생각한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글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재발견으로 한글은 세계적인 언어학자와 문학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게 됩니다. 한글은 중국어, 일본어의 표기 전통보다 언어 심리학적 현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낸다. 세종의 사상과 업적은 그 자체로 매혹적일 뿐 아니라 세계 언어 사상 발달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며 가장 훌륭한 글자다. 2022년 현재 일본의 가짜 고대 문자인 신대 문자의 실체가 밝혀지고 한글의 창제 원리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일본은 한글의 과학적 위대함과 자질 문자로서 인류 역사적 발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글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란 이름 역시 주식연 선생이 처음으로 지은 이름이고 당시 일제치하 조선어 학회 학자들이 한글과 한국어 문법 등을 연구 정립했습니다. 또한 고종 역시 본문식을 반포하는데요. 일본의 지배를 받기 전 대한제국의 고종은 한글을 기본으로 나라의 글자를 삼으려 했으며 일본식 한문 혼합 필기법을 보조적인 역할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배하면서 정책이 뒤엎어지고 일본식 한문 혼용체가 정착되었는데요. 이후 일본은 이를 두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글을 만들었다. 일본이 조선인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한글을 보급했다 주장합니다. 정작 그 당시 조선인들이 배운 국어는 일본어였고 한글은 외국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과 광복 이후 미군정 5년이 일제치하 36년보다 문맹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우익들은 한국에 저런 어처구니 없는 프로파간다를 인터넷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일본 우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충격을 받은 학자도 있는데요. 미술가로 활동해온 노마 히데키 씨는 한글의 형태적인 측면에 매력을 느끼고 언어학자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2010년 일본에서 낸 자신의 저서 한글의 탄생에서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표음 문자 알파벳 로드가 한반도에서 도달 확고한 종언을 선언했다며 조선 왕조의 문자가 유라시아의 정상에 우뚝 섰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음과 모음의 형태, 화 또는 영상의 원리에 보이는 변별적 특징 등으로 보아 훈민정음을 만든 15세기의 정음학은 현대 언어학이 도달한 음소라는 개념에 이르렀으며 그 음소를 분석하여 얻은 변별적인 특징까지 접근한 것 같다며 한글이 만들어진 당시 조선의 언어학 수준이 이미 현대 언어학 수준에 도달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글, 공기 진동에 불과한 소리를 문자로 바꾼 경악할 기술.